재향군인의 국감 때마다 제기했더만 온갖 제보들이 와서 그 관련된 내용으로 좀 문의를 합니다. 먼저 재무제표 쭉 관련된 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그럼 재향군인의 이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변화를 보니까 2013년도부터 최근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도에 1조 3,600억이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5,384억, 그러니까 8,300억, 8,400억이 사라졌습니다. 자산이. 자본만 보면은 6천억 정도, 6,100억 좀 못된 자산이 164억으로 97%가 사라졌습니다. 딱 10년 동안에. 그래서 이게 눈먼 돈, 눈먼 재산 매년 뭐 한 600억씩 사라졌는데 저희가 국가나 중앙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돈이 150억, 160억 왔다 갔다 하는데 1년에 600억 사라지면 이거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에서 주는 돈이 적절한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금액이 커서요. 누가 이게 관리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찾아보니까 2003년도부터 해서 이 향군에서 부동산 PF 등에 한 몇 곳에 투자를 했어요. 한 20여 개 정도. 근데 2008년도 금융위기부터 이제 관리가 이상하고 부실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7,4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4,600억 정도 투자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급격하게 손실 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지점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향군이 이런 투자를 해서 이 큰 손실을 봤는데 이거 보험부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기본적으로 책임을 좀 질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저 2008년도 그때 이제 누적해서 4,600원 물론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 사태가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부실을 초래한데 뭐 책임져야 될 사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투자와 관련된 것을 감사원의 감사든 아니 보훈부에서의 이제 산하기관 감사든 예. 좀 이런 조치를 해서 좀 이게 확인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 엄청난 재산이 감소되면서 향군의 대응 과정에 2013년쯤 돼서 향군 타워라고 하는 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습니다. 부채가 많으니까 부채 갚는다고. 종래 저금리로 받았다가 고금리 대출해 주는데 오히려 그게 부도가 현실화되니까 어떤 식으로 대환 대출을 하려는 목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이 향군 타워를 담보로 해서 2014년도에 3,500억, 2018년도에 4,000억, 그리고 작년에 또 이제 박미칙 장관께 올해도 장관께서 4,130억 이렇게 5년 3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 현행 법령상 정부 보조금으로 획득한 자산은 이 담보를 제공할 때 보험부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험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2018년도에 승인하면서 조건들이 있었어요. 승인 조건은 이러이러한 걸 하면 된다. 근데 그 승인 조건 충족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 4월에 똑같이 승인해 줬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아시다시피 이제 뭐 상환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 이런 때 수익성이 많이 이제 악화됐지 않습니까? 뭐 그런 그 사정도 좀 있고 어떻든 차입금 감축을 위한 그런 좀 실효적인 그런 개선 방안을 하여튼 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눈먼 돈처럼 한 6천억이 날아가 버렸고 뭐 재산이 뭐 이게 한 97% 자본이 사라져 버렸고 그런 속에서 이제 발생하는 임급 대응책으로 향군 타워를 담보로 해서 3,500억, 4,000억 이게 그런 대응 과정에 자산이 이렇게 사라졌으면 뭔가 이런 담보 대출에 관한 부채도 좀 조정이 돼야 되는데 부채에 대한 조정 계획이 없고 계속 안고 가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에 대해서 보험부에서 어떤 대책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거 국민들 앞에 너무 좀 황당하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 4,130억 연일 5%인데 한 달 이자가 17억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이자가 5,6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뭐 재향군인데 정치권 간다고 보니까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재향군인의 예산 작년에도 그 다른 논쟁 때문에 회계 불투명성에 대해 예산 삭감 이야기 있었지만 요
팀 구조 구성 계획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만큼 좀 확인해서 보고 좀 해줘야 돼요. 이제 4월달에 그 재승인 할 때 아시다시피 이제 조건을 뭐 여러 가지 달았습니다. 근데 또 회장이 각서도 쓰고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 의원님 지적대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면까지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예. 해주셨고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특히 이 부채 상환에 관한 거나 또는 자산 관리에 관련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나 이해까지 부분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계획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에도 이런 취재할 때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문재인 정부 윤석열과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긴 호흡 속에서 발생한 문제들이고 그러나 그 부서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던 분들의 책임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 또 이게 더 이상 이런 상태로 당첨 안될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의장 예측까지를 잘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뭐 저도 100% 동감이고 이것은 뭐 어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